트렌드 코리아 격주로 우리 사회 최신 소비 트렌드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트렌드 분석 전문가 서유현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뭐 경제 코너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지만 코스피가 뜨겁게 오르면서 투자 열기도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제라도 좀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위기인데 유독 그 청년 1인 가구가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트렌드로서 정말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청년 1인 가구가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세대다 보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도 높아지는 것 같고 모든 생필품 가격은 오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불안함을 어떻게 한 번에 단순히 따라잡을 수 있을까 싶어서 더더욱 이제 증시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직장인분들이 이제 근로소득으로 1억 모으기도 힘든 시대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청년들이 재테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대학생분들의 인터뷰가 더 직접적이었는데요. 정말 요즘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있고 대출은 막혀 있는데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어허. 이런 생각으로 이른바 벼락거지. 그냥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 거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고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청년들 일상에 굉장히 그냥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뭘 잘못해서 거지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온라인상에서는 이 영끌 성공담이 화제라면서요. 네,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라는 단어의 영끌인데요. 이런 직장인 커뮤니티, 대학생 커뮤니티 이런 곳에 자꾸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예. 본인이 92년생, 90년대 태어난 학생인데 본인이 흑수저지만 계좌에 몇십억이 찍힌 화면을 이렇게 찍어서 올린다던가 자기가 2년 전에 주식을 크게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 모은 것이 또 13배, 얼마, 몇억 인증샷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네. 사람들이 나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라고 자꾸 인증하면서 일종의 신화 같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처음 느끼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만 해도 코인으로 인생 역전 이러면서 네. 많은 분들을 좀 강하게 자극했던 또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게 네.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예. 이걸 또 심리학에서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정말 그런 심리를 정말 남한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은 다 보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인데요. 정말 지금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다들 빚을 내서 투자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이 좀 요즘 신용 한도 대출까지도 끌어 쓴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대학가까지 번지고 있다고요. 네, 이런 부분이 정말 상징적인데요. 3월 달에 이제 증권사들이 가끔씩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이렇게 강연을 열어요. 가끔 통장 개설은 이렇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캠퍼스 투어를 열 때 정말 만석이 된 거예요. 네. 모두들 다 원해서 학생들이 꽉 찼고요. 이제 강사가 투자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라고 했더니 절반 가까이가 본인들 다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의 주제도 그렇게 쉬운 저금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ETF 투자로 돈 버는 법 이런 거였는데 다들 강의를 신청할 정도로 요즘 사람들이 학생들이 새내기라도 정말 나도 주식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학교 내에서도 거의 이런 투자 설명회를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적금 수준이 아니군요. 네, 옛날에는 대학교 들어가면 용돈 모아서 적금해야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네. 사실 요즘 지배적이었는데 요즘은 이걸 어디다 투자해야 내가 3년 뒤, 5년 뒤에 정말 잘했다는 소리 듣지 이런 네. 것들 정말 똑똑하게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쨌든 금리가 좋을 때야 예적금이 또 각광받는 투자 방법이었겠지만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을 텐데 유튜브에도 지금 삼촌은 주식 안 하는데 대학생 조카는 투자한다 네.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럼 맞습니다. 학생들은 얼마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정말 이 부분이 여기서 좀 약간 이제 우려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 네. 이제 똑똑하게 이제 돈을 굴리는 건 굉장히 좋지만 요즘 24살 뭐 정말 대학생 친구들도 아르바이트나 월급에 용돈이나 돈을 받으면 네. 거의 80%에서 90%를 주식에 넣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좀 극단적인데요. 뭐 다른 학생도 이제 가진 돈의 절반 정도만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요즘 막 중동이다 이런 이슈들이 자꾸 터지면서 오히려 떨어질 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네. 낮에는 한국 주식을 하고 밤에는 미국 주식을 해서 거의 낮밤 없이 계속 투자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학교 친구들이 친구 만남도 이제 부담스러워지니까 돈을 그렇게 90% 이상을 투자에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친구도 만나서 커피숍 한 번 가도 돈인데 라고 해서 친구 만남도 줄이고 막 구독 서비스도 어떻게든 좀 더 줄이려고 하고 정말 주식창을 내내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알뜰하게 투자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투자금을 충당하는 데가 주로 어디일까요?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뭐 용돈도 있는데 네. 요즘 좀 우려스러운 것 중은 요즘 신용대출도 그렇게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뭐 레버리지 이런 것들 뭐 정말로 한다 이럴 때 뭐 나는 투자 신용대출을 받겠어 해가지고 요즘 젊은 대학생 친구들이 네. 인버스 상품을 샀다가 마이너스 45%로 떨어진 데서 손절했다 이런 정말 글들이 올라올 정도로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한국장학재단에서 나온 자료도 있나요? 네. 장학재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네. 학생들이 빌리는 이 생활비 대출 규모가 2021년에는 5,450억 원이었는데 네. 2025년에 8,50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4년 만에 1.5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늘었고 그다음에 같은 기간에 이제 갚지 못해서 연체된 금액도 192억 원에서 387억 원으로 2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인상 깊은 말이 이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대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취업보다 당장 눈앞에 주식으로 버는 돈이 더 와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조금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도 투자 공부를 좀 하면서 네. 해야 될 텐데 어디서 주로 하나요? 이 부분도 또 굉장히 세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예. 이 한 증권사가 설문을 해봤더니 투자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보니까 네. 주식 관련 동아리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SNS나 유튜브, 그 다음에 블로그가 그 다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AI 챗봇에게 물어본다라고 했는데 정작 증권사가 직접 만든 분석 리포트를 본다는 비율은 응답은 10명 중 1명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에 대해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유에 대해서 증권사 리서치 자료도 보긴 보지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논리가 딱딱 맞네. 그리고 세상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자꾸 느껴져서 찾게 된다라고 자꾸 듣기 편한 채널만 우선 찾게 되는 이런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표현했습니다. 그럼 실제 청년층의 이 성적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투자 결과에 대한 통계도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또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네.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20대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이 네네. 1.37%고요. 30대는 2.11%에 그쳤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40대는 9%대, 50대는 14%대, 60대는 16%대에
이 평균 수익률을 보여서 실제로 청년들은 한두 자릿수 끝자리에서 헤맨 겁니다. 그래서 약간 자극적인 성공담 옆에 이 가려진 평균값이 청년 투자자의 진짜 모습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흐름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죠. 워렌 버핏이 이번 달에 미국 오마에서 열린 주주총회 인터뷰에서 하루짜리 옵션을 사고 파는 거는 투기도 아닌 도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도박 심리에 빠졌던 시기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조금 비판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워렌 버핏이 있는 버크셔 해더웨이가 들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90조 원인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투자하기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시장 가격이 좀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또 젊은 층은 지금이 빚을 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이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시점이죠. 네. 자, 그러면 이런 트렌드, 이런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청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는 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지금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라면 미래를 당연히 고민하고 자산을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네. 다만 기억해야 될 거는 누군가의 몇 억 성공담은 아주 크게 보이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실패도 함께 존재합니다. 결국 가장 좋은 투자는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투자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새겨 들어야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지금까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서유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